지금 시간부터는 신현범 세무사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세법, 학원 세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원 세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원장님도 있겠지만 원장님이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원장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원장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냅니다. 두 개.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소득세.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 법인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개인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이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이렇게 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금 두 가지를 냅니다. 다음에 사업자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업자는 크게 둘로 구분해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또 과세사업자는 둘로 구분해요.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를 구분합니다. 여기 용어를 잘 보세요. 과세, 면세. 이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다시,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고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자 어떤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부가세, 소득세 둘 다. 잘 들어보세요.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사람이에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조금 내는 사람이에요. 일반가세자는 부가세를 다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내가 일반가세자든 간이가세자든 면세사업자든 모두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원 원장님이에요. 병원은 면세사업자인데 무슨 세금을 내니? 부가세만 면제되는 거지 소득세는 내는 거예요. 소득세. 그래서 기억하세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사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람,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조금 내는 사람, 일반가세자는 부가세를 전부 다 내는 사람. 소득세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면세사업자가 좋죠. 면세사업자는요, 내가 면세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업종을 지정을 해줬어요. 특정 업종.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학원, 교육사업, 또는 의료, 또는 농수산물 유통. 이런 게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는 부가세 안 내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부가세.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업종을 지정해줬어요. 교육, 의료, 농수산물 유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육 학원이라고 해서 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 학원 중에서도 면제 안 되는 거 운전학원은 부가세 면세가 안 됩니다. 또 그 무도학원 있죠. 무도학원 춤추는데 여기도 부가세 면제가 안 돼요. 또 의료 서비스도 대부분 부가세 면제지만 우리 그 미용 목적 성형수술 있죠. 미용 목적 뭐 쌍수나 아니면 돌려깎기라는 거 이렇게 미용 목적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조금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가세 조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세 안 내는 사람, 간이가세자 부가세 조금 내는 사람, 일반가세자는 부가세 다 내는 사람이에요. 그 소득세는 똑같아요. 소득세는 차이가 나는 건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납니다. 정육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고기를 여기서 사서 가서 상차림 비용 내고 고기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성인들은 뭐 5,000원, 애들은 뭐 3,000원 이렇게 상차림 비용을 받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 정육식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왜 상차림 비용을 받니? 기분 나쁘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정육식당이라는 게 생겼을까? 왜? 그거는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농수산물 유통 이거 면세라고 그랬어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어서 팔아요. 그럼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근데 그 고기를 구워서 팔면 음식점이죠. 부가세가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짜리
갈비를 잘라서 팔면 그냥 10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갈비를 거서 팔면 11만 원을 받아야 돼. 부가세가 10% 붙어요. 그래서 정유식당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10만 원에 사요. 부가세 안 붙죠? 이거를 여기서 거먹어. 그러면 상차림병 내가 5천 원 냈어. 그럼 부가세 얼마만 내면 돼? 500원만 내면 되죠. 부가세를 어떻게 보면 탈세죠. 부가세를 빼먹으려고 정유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식당에서 볼 때는 저거하고 우리가 똑같잖아 하는 게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독님도 정유식당 가본 적 있어요?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유식당 가갖고요 고기만 사갖고 집으로 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변태가 어디 있어요? 정유식당 고기는 비싸요, 그죠? 그거 다 거먹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옆에 식당에 봤을 때는 저 정유식당하고 우리랑 똑같아. 근데 저기 부가세 안 내. 그죠? 그래서 정유식당은 요즘 인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유식당은 옆에 식당에서 계속 신고해요. 그래서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횡성 같은 데 가면 횡성 축협에서 소고기를 팔아요. 그걸 사가지고 가서 식당 가서 거먹은 상차림병 이건 괜찮아.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거기서 생선을 사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회 쳐서 먹잖아요. 상차림병은 받잖아. 이런 거 괜찮아. 근데 여기서 고기를 사서 나와서 여기서 고기를 거먹어. 이건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정유식당이 왜 생긴 거냐면 요 부가세를 안 내려고 편법을 쓴 겁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원장들은 개인일 거예요. 법인은 한 5%도 안 될 거예요. 다 여러분 학원이 개인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내냐면 1년이 과세기간이에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거를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원장님이 번 돈을 다 더해요. 다 더해. 거기다 경비를 빼요. 그럼 순이익이 나오죠. 그 순이익에다 세율 곱해서 내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이 종합과세는 뭐냐면 이 6가지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 6가지 소득을 한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득이 커지겠죠. 우리나라 세금은 누진세예요. 소득이 커지니까 높은 세금이 걸려요. 이게 종합과세예요. 그런데 이 2가지 소득, 퇴직하고 양도 이거는 퇴직 따로 계산하고 양도 따로 계산해요. 이걸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원장님들 용어 2개 기억하십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는 뭐라고요? 6가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한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높은 세금을 때리겠다. 이게 종합과세. 퇴직하고 양도는 퇴직 따로 계산하고 양도 따로 계산해요. 이걸 뭐라고? 분류과세. 그러면 퇴직하고 양도는 왜 따로따로 계산하냐? 원장님 한번 일반 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부장이 10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10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 5천만 원 받았어요. 퇴직금 5천만 원. 10년 근무하고. 그럼 이 5천만 원이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인가요? 아니죠. 10년 동안 쌓인 거잖아. 근데 이 5천만 원을 김 부장의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높은 세금을 때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퇴직은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갖고 있었어. 상가. 10년 전에 샀어. 10년 전에. 요번에 팔아갖고 내가 1억 원의 이득을 봤어.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럼 이 1억 원의 이득이 1년 동안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쌓인 거잖아. 근데 이 1억 원의 이득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높은 세금을 때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이걸 뭐라고요? 분류과세. 그래서 용어 2개 기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